핵심 이슈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ETY입니다. 코로나 대유행, 비상등이 켜진 상태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백신은 또 언제 나오나?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오늘 ETY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모시고 백신 개발 현황과 전망을 알아볼까 합니다. 남재환 가톨릭대 의생명과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물론 백신 전문가시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규 확진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고요. 이번 주 안에 이 확산세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백신 전문가이지 방역이나 역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이번 주가 아마 고비가 될 것 같고 네. 조금 더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시고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위험한 상황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바이러스를 종식시키는 것 백신이잖아요. 네. 자, 언제 나온다, 9월에 나온다, 10월에 나온다, 계속 말만 무성한 상황인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언제쯤 나올 것 같으세요? 백신 타입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요. 아무리 빨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맞는 건 내년 하반기가 돼야 아마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미국의 모더나사나 다른 몇몇 회사들이 올해 백신을 개발할 수는 있겠지만 네. 전 국민이 맞는 건 좀 상황이 다릅니다. 생산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개발과 생산까지 시차가 있으니까 많이 개발은 있습니다. 연내에 이루어지더라도 네. 우리 국민이 맞는 건 내년 하반기쯤 맞습니다. 가능하다. 네. 네. 자, 현재 그 임상 3단계까지 이제 들어간 나라들을 보면요. 크게 한 4나라 정도입니다. 그러면 네.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자, 어느 나라에서 가장 먼저 이 백신 내놓을 걸로 보세요? 일반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모더나사가 굉장히 빠르게 네. 지금 백신 3상에 진입하고 있긴 한데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맞는 건 개인적인 견해로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생산하고 네. 있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벡터. 그러니까 지금 이 백신의 유형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개발 중인 게 RNA 백신, 그리고 네네. 중국 같은 경우는 불활화 백신. 네. 방금 말씀하신 게 영국에서 개발 중인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데 왜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실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생산 설비가 미국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독일의 일부가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인류가 한 번도 RNA 백신을 대규모로 맞아본 적이 없는 타입의 백신입니다. 네. 그리고 불활화 백신은 저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를 대량으로 생산을 해야 되는데 네. 특별한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설비가 전 세계에 많지 않고요. 네. 근데 저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이미 인류가 한번 맞아본 타입의 백신이고요. 네. 물론 종류는 다릅니다만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회사가 네.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위탁 생산을 받아서 생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어요. 네. 아직 백신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생산을 하고 있나요? 지금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백신 생산 프로세싱을 다 무시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네. 1상을 하고 2상을 하고 3상을 하고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1, 2, 3상이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3상 허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위탁 생산에 매져서 생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은 조금 전에 그 불활화 백신 이거를 이미 군인들한테 일부 맞췄다고 들었어요. 네.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매우 위험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백신이라는 건 건강한 사람이 맞는 유일한 의약품입니다. 따라서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게 일반적인 의약품보다 훨씬 엄격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중국이나 일부 러시아 이런 데서 저런 백신을 완전하게 임상 3상이 끝나지 않은 걸 백신에 맞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서도 보셨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백신 개발 국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상황인데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한국이 백신 연구에 굉장히 앞서 있다. 우리랑 협력하자. 이렇게 서한까지 보냈단 말이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저희 나라가 새로운 백신 플랫폼을 가지고 백신을 생산하는 문제, 개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뒤처질 수 있는데요. 네. 생산된 백신을 개발된 백신을 생산하는 설비는 전 세계 1, 2, 3위 안에 들 정도로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유용한 백신 후보를 국내 회사를 통해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그러면 알고 외국에서 있습니다. 먼저 개발을 하더라도 그거를 우리나라가 라이센스 방식으로 들여와서 생산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신가요? 지금 이미 국내 한 회사가 2종류의 백신 타입에 대해서 백신은 이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1상, 2상, 3상 이 단계를 지금 각국의 속도 경쟁을 하다 보니까 막 뛰어넘기도 하고 병합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이러면 나중에 부작용 같은 거 우려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우려가 됩니다. 일반적인 백신은 전임상이라는 단계가 몇 년 걸리고요. 그다음에 논문을 내서 동료 평가를 받고 1상을 하고 1상 이후에 또 논문을 내서 동료 평가를 받고 그 과정이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립니다. 네. 근데 지금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과정이 무시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성 문제가 매우 개인적으로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좀 관심이에요. 만약에 어떤 돈 많은 나라가 싹쓸이를 해가면 정말 가격이 비싸서 못 맞는 나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거든요. 백신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백신이 선진국에는 100불 정도에 맞더라도 네. 개발도상 국가는 1불에 백신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건 선진국의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데요.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려면 선진국만 다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네. 개발도상 국가의 국민들도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야 선진국 국민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백신의 가격은 차등화해서 맞기 때문에 좀 늦게 맞을 수는 있어도 못 맞는 상황은 벌어지지 네. 않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거는 확실히 맞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앞으로 국가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다른 방송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초과학과 보건에 대한 투자는 국방비하고 비슷한 개념의 네.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나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보여주시는 게 네. 저로서는 매우 감사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어쨌든 백신이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당분간은 내 자신이 백신이다. 뭐 이런 맞습니다. 경계심을 갖고 예.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ETY 남재환 가톨릭대 의생명화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